이번 시간은 자료의 표현 마지막 시간입니다. 컴퓨팅 사고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도구 그래프의 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그래프의 특징을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객체를 점으로 표현하고 점을 벌텍스 혹은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점들의 관계를 점 사이에 있는 변으로 이어서 표현해 놓은 게 그래프입니다.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고요. 사람이 가진 식별 가능한 개념이나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사물들, 회로의 부품들, 이렇게 다양한 서로 식별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길찾기 알고리즘에서 교차로를 점으로 그리고 그 사이 도로를 변으로 연결한 것, 사람 사이의 팔로우 관계를 표현한 SNS 연결 그래프, 그리고 역과 역을 변으로 이어서 표현해 놓은 지하철 노선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다른 다양한 도구가 아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래프는 점과 점을 잇는 관계, 그 관계를 표현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표는 두 가지 정보를 교차해서 표현하는데 관계가 조금 복잡해지면 이해하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리는 건 표보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만드는 건, 생성하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만들어 놓고 보면 관계 해석이 무척 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관계를 표현하는 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도구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철수가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보는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잠시 살펴보니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사람과 취미의 종류입니다. 즉, 서로 식별 가능한 객체가 사람, 그리고 취미의 종류입니다. 다른 건 팔로우 하는가, 그리고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의 정보입니다. 그럼 이게 변으로 표현되어야 하겠네요. 이렇게 한 그래프에서도 변은 서로 다른 종류를 표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점도 서로 다른 종류를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변은 가중치를 표현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매우 복잡한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취미를 점으로, 관계를 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점 표현에 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점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그려봤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관계 그래프가 표현됐네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는 좋은데 실제로 컴퓨터에 저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겠죠.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렇게 원도, 아이콘도 아닌 추상화된 이름과 논리적인 관계 표시로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SNS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어떻게 연결됐나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전 세계 사람들의 연결, 이거 예전에는 아무래도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개인 간 연결 확인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웬만한 사람들은 6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연구의 과정에서 그래프가 사용됐겠죠. 그래프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아주 많은 객체가 등장하는 연구죠. 자연어 처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래프는 복잡한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가독성이 좋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죠. 바꿔 얘기를 하면 복잡한 관계 표현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그래프로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에 봤던 계집표기 산발이 사례를 예로 볼 텐데요. 사실 이 계집표기의 상태 전이도는 상태가 둘, 그리고 입력도 둘, 이것뿐이어서 표현 형식이 달라져도 크게 뭐 체감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먼저 표입니다. 두 논리 요소를 행과 열에 교차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됐었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태가 점이고요. 입력이 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간 전환은 허용된 입력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입력이 들어오면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문다.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표를 가진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어느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걸려 있음직한 그런 표인데요. 각 도시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는 도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는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딜 거쳐야 갈 수 있는지, 또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객체가 있고 연결된 노선, 즉 관계가 있는 데이터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해졌죠.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경로는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가 연결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유를 하면 연결되는지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 우리는 변의 친구의 팔로우나 취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상태 전이도에서는 입력의 종류를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래프에 좀 더 빈번하게 이용되는 형태죠. 숫자, 가중치를 표현을 했습니다. 가중치는 도시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이렇게 표현된 객체 간 가중치를 이용하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객체 사이의 가중치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 혹은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실은 이전에 봤던 문제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철수가 마을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데 친구끼리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내가 준 친구한테는 받을 수 없고 미리 준비한 선물은 다 나눠줘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지를 결정하라는 문제였고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표를 확장을 했었죠. 이랬습니다. 숫자 비교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추가로 열을 하나 추가해서 친구의 숫자를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그러면 준비한 선물 수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니 선물 수와 친구 수가 같은 경우 그리고 선물이 없어서 받기만 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해결이 편해질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문제의 답은 다음에 알아볼게요 하고 정리를 하고 지나갔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그래프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점은 철수 그리고 친구들로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친구 관계니까요.
그럼 남은 건 선물수, 친구수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친구수는 표현이 필요한가요? 연결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그래프니까 그래프에 친구 관계가 표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친구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원래 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원래 문제에 제시가 됐던 표가 있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철수와 친구들을 점으로 표시를 해 놓고 그리고 추가로 정리해야 하는 선물의 수 이거를 점 안에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친구 관계는 변으로 표현을 했죠. 표랑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매우 직관적으로 표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표를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선물수와 친구수가 같은 그리고 받기만 해야 하는 친구들부터 정리를 해 보죠. 그러자면 변의 수와 점에 있는 숫자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지현 그리고 지원 그리고 성우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친구를 정리를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건 방향성이 있는 거니까 변의 모양을 달리했어요. 방향성이 있는 화살표를 사용을 했죠. 이걸 디렉티드 그래프라고 불러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라는 거죠. 그럼 정리한 세 친구를 제외하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남은 문제가 매우 작아졌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한 개를 줬으니 이전의 성우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받을 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철수, 성민이 각각 한 개, 은서가 두 개를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죠. 준호는 은서한테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서로 주고 주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다.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매우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형태로 정리가 되니까 해결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컴퓨터에 구현을 하면, 즉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프와 표 차이가 없어요. 복잡한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그래프가 쉬운 것 뿐입니다. 여튼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문제에 더 어울리는, 문제를 더 쉽게 해결 가능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자료 표현 도구가 뭔지를 고민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응용 사례를 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의미망을 표현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객체는 동물, 포유류, 그 다음에 척추, 곰, 고래, 고양이, 털, 물, 물고기 이런 것들이고요. 얘네들이 사는 곳, 부분집합, 소유 이런 것들을 변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간들이 가진 지식이죠. 이렇게 인간이 가진 지식을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질문을 이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조금 전에 응용 대상으로 잠깐 설명을 했던 자연어로 작성된 문장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시된 그래프는 비행,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행에 대한 트윗에서 긍정, 부정, 중립 이렇게 단어를 구분하고 이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점으로 해서 서로 연관성 있는 단어들을 변으로 이어주면 연결된 변의 수가 아주 많은, 즉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가 쉽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트윗은 비행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변이 많이 몰려 있는 점이 항공사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이들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이외에도 단어 간의 상관성을 본다거나 나란히 사용된 빈도를 보는 등 여러 가지로 자연어 분석의 그래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